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그 넷플릭스 살인 장난감이라는 드라마, 8부작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인간에 대한 과학적 접근, 뭐 이런 내용을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이게 설날의 연휴는 대한민국의 참 큰 명절인데, 뭐 잘들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. 뭐 저는 그냥 뭐 평상시대로 지내고 조금 그래도 명절이기 때문에 뭐 편안하게 좀 긴장을 풀고 지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된 것도 같습니다. 먼저 제가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사우나를 좀 자주 가는데 여기에 대한 일화를 조금 미리 한번 얘기를 하고 가고 싶습니다. 이게 이제 아까 한번 리허설을 할 때, 야, 이거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. 이제 이 목욕탕 입구라고 치면은 이 안에 이렇게 샤워 부스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뭐 여기에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. 저는 습관상 목욕탕에 사람이 좀 없을 때 시간대를 맞춰서 이제 가서 좀 조용함을 좀 활용하는 그런 타입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많이 비어 있죠. 많이 비어 있는데 어, 이렇게 많이 비어 있는데 항상 요 옆에 와서 뭐 샤워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어쩌다 한 명만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목욕탕에서 그냥 그 목욕하는 그 어떤 그 목욕 문화에 그냥 이렇게 따라서 보통 이렇게 자기 할 목욕하고 이제 가다 보니 뭐 우연찮게 그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진짜 한 10명이면 한 7명이 이런 행동을 보여요.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좀 이상한 뭐 모자란 사람이라든가 그렇진 않아 보여요. 이게 그냥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요런 행동을 한 10명이면 한 7명은 이런 행동을 보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게 굉장히 좀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왜 그럴까? 왜 이렇게 많이 비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요 옆에 와서 물을 튀기면서 지만 튀기는 게 아니라 나도 튀길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왜 그럴까?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약간 이제 노인분들 이 샤워기가 이제 어떤 사우나에 가보면은 조금 이제 좀 대형 뭐 이거 좀 좋은 목욕탕에 가보면 이게 일반 수도꼭지하고는 조금 다른 게 좀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여기 고장난 데가 듬성듬성 이렇게 군데군데 있습니다. 왜? 그거를 눌러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하는 거를 잘 못하고 우악스럽게 돌려서 다 망가뜨린 거죠. 그래서 옆에서 사람이 그걸 쓰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쓰는 걸 보고 곁눈질로 여기 유리로 돼 있으니까 요걸 보고 나도 요걸 따라서 이렇게 돌려야지 약간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여기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는 비어 있으니까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? 이런 뭔가 착각을 하는 것 같다는 순간적으로 여기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사람이 있는데 가서 그냥 해야지라는 어떤 동물적인 그런 습성 패턴 같은 게 보이더라는 거죠. 인간이 갖고 있는. 그게 한 10명이 7명이면 그런 패턴을 보이더라는 거예요. 그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지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왜냐면 한 번만 생각하면 야 이게 이렇게 비어있는 편안하게 하려면 여기 물이 튀고 샴푸 밑에 이제 구정물이 좀 흘러서 막 침 뱉은 뭐 침도 뱉고 이제 머리카락도 나가고 그 거품물이 막 흘러가지 않습니까? 씻으면 그리고 거품도 튀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조금 거리를 두면 서로 편하게 할 텐데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능 지수가 보통 인간의 평균 지능이 한 80에서 100이라고 그래요. 80에서 100 정도가 평균 지능 지수. 그러니까 대부분 한 이 정도 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뭐 전능화는 아닌 거죠. 평범한 사람들이 갖는 패턴이 이러한 행동 패턴을 가지더라. 이런 결론을 제가 나름대로 도달했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넷플릭스의 그 살인 장난감이라는 드라마는 죽어마땅한 인간에 대한 처벌을 소재로 화두로 다루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는 어떤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가죠. 그러니까 뭐 주인공이 자기는 별로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이 사람을 하도 괴롭히고 막 어떻게 하다 보니 뭐 그 이제 그런 사건에 연루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슈퍼스티셔스라는 것이 그 사실은 그게 어떤 뭐 운명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런 정말 뭐 귀신적인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
통제할 수 있는 영역과 통제할 수 없는 영역.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그냥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매트릭스 2에서 메로빙지언의 대사에서 인간 너희들은 마치 너희들이 뭔가를 선택한 너희들의 행동의 결과가 어떤 네 스스로 의지로 선택했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걸 너희들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들이나 선택할 수 있지. 너희들이 선택한 게 아니야. 너희들은 우리가 내린 결론에 따라갔을 뿐이야. 뭐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. 지금 본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대로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내가 만약에 닭장에서 닭을 기르는데 내일 이제 뭐 귀한 손님이 오시니까 이 닭을 내일 아침에 잡아야지. 나는 이 닭의 운명을 알고 있는 거죠. 내일 나는 얘를 닭고기 요리를 해 먹을 거야. 닭은 이걸 모르니까 천하태평하게 뭐 닭모이도 쪼 먹고 뭐 꼬끼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아주 평온하게 지내다가 다음날 아침에 이제 닭고기가 된다는 거죠. 나는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닭의 입장에서는 이거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죠. 그러니까 닭은 이거를 운명이라고 받아들일지는 몰라도 내가 봤을 때는 뻔한 결론이죠. 나는 내일 얘를 잡기로 했으니까.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두 번째 한번 리허설을 하고 하는 거라 시간이 뭐 30분이 넘더라고요. 편하게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.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빼고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 요즘 보면은 어떤 무차별 폭행이라든가 무차별 테러라든가 이런데 어떤 희생이 되는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. 뭐 교통사고도 그렇고. 그런데 이게 정말 불가항력의 상황도 있어요, 분명히. 뭐, 인도에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는데 갑자기 차가 튀어나와서 왜 인도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그냥 갈아버린다거나, 뭐,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상을 걸어가는데 미친놈이 튀어나와서 흉기로 막 사람을 찌르고, 막 테러를 하고,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기를 난사하고, 어떻게 피합니까, 그걸? 갑자기 그렇게 들어닥치는 상황을. 불가항력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. 분명히 이런 불가항력적인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요. 그거는. 뭐 이것까지도 그러면 그 범죄자 입장에서 근데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범죄자 입장에서는 노리는 거죠, 이 사람을. 대상을 뭐 즉흥적이든 계획적이든 어떤 피해자들을 분명히 이제 타겟화해서 이제 그놈들은 년인지 놈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공격하려고 이게 뭔가를 대가리 속에서는 시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렇지만 피해를 받을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.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, 이건 사실. 뭐 이걸 이제 디제스터라고 하죠. 뭐 자연재해급으로 이제 본다 그러더라고요.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이 평범한 사람들이 뭐 도박이니 투기니 뭐 보이스 피싱이니 악덕 상인을 이용한다거나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피해갈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이 사악한 악의 무리들에게 자꾸 사기당해가지고 자양분을 좀 제공하지 말았으면 좋겠다. 좀 비판 의식을 갖고 있으면 이거 솔직히 죽어 마땅한 놈들이죠. 생각 같아서는 다 없애는 게 맞죠.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. 그런데 인간이 어떤 사회의 테두리 속에서 살다 보니 이거 뭐 무턱대고 진짜 죽일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? 뭐 생각은 굴뚝 같겠지만.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나마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이거를 이쪽으로 어떻게 가깝게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우리가 좀 많이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시킬수록 내가 이런 피해를 받는 상황이 확률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렇게 무턱대고 미신에 자꾸 무식하게 이런 미신에 자꾸 의존하기보다는 공부를 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이 저는 그래서 무지와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. 인간이 대부분 평소에 살아갈 때 기대감과 착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좌우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실을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선입견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겁니다. 세상을 그렇게 오인해서 해석하지 말고
거기에는 기대감과 착각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데 그 기대감과 착각의 원인에는 무지와 오만이라는 것이 있더라. 무지는 무식한 거죠, 그냥. 오만은 무식하진 않지만 굉장히 그 오만한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무지할 경우에는 공부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습관을 기른다, 뭐 갖는다 이러면은 이거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. 그리고 오만 같은 경우는 항상 겸손하고 오히려 내가 더 약자다. 자신을 낮춘다. 지금 제가 이 키보드가 다른 걸로 바뀌어가지고 그 전용 키보드를 쓰다가 노트북 키보드를 쓰니까 이게 좀 위치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자신을 더 낮추고 겸손하고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고 이런 거를 좀 습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사장님 뭐 그런 거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뭐 째째하게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. 뭐 이렇게 좀 띄워주는 척 하면서 이제 뭐 이걸 띄워주는 건지 매기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. 뭐 저는 뭐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서 제가 그런 부분은 좀 확인해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그게 이거 뭐 사장님 그렇게 하면 곤란하죠. 그럼 그냥 계약을 안 하면 됩니다. 그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찾아서 그런 양심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면 되죠. 굳이 그렇게 자기 매기려고 하는 사람하고 그 매달릴 필요가 없죠. 그 계약을. 그리고 이게 무지한 것도 뭐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내가 택배를 안 시켰는데 택배가 왜 옵니까?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검찰에서 전화가 왜 와요? 검찰에서 전화가 오면 다시 검찰청이나 경찰서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다시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. 뭐 평소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지고 뭐 경찰서다, 검찰이다 이러면 덜컥 겁부터 먹는 이유가 그 평소에 너무 죄를 짓고 살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? 그래서 뭐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몰라서 당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너무 무지한 것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. 평소에 그 사건 사고 같은 그런 프로파일링 같은 프로그램도 좀 보고 사회에 좀 관심을 가지면 이 사회에 어떤 요즘 범죄,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있더라, 억울한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데도 좀 관심을 너무 안 갖는 것도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이기심의 말로는 자기 자신이 그런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종착점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. 다른 사람이 저 억울하게 저런 일을 당했는데 사회가 나서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.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범죄의 이런 패턴을 다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아이고 뭐 저거는 뭐 나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는 일이야. 나는 절대 그런 일을 당할 리가 없어. 이러면은 지가 이제 나중에 당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솔직히 이거 다 죽어마땅한 놈들이죠. 응? 이 사회 이 악마적인 사회 그 악의 무리들. 그 뭐 보이스피싱, 뭐 투기, 악덕 상인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게 그 죽어마땅한 악의 무리가 맞는 거죠, 사실은. 단지 우리가 어떤 사회의 테두리 속에 살기 때문에 그걸 죽이지 못할 뿐이지 현실적으로 그건 이제 뭐 어떤 법과 그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처벌할 뿐이지 뭐 이렇게 참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거죠. 이게 드라마 같지 않다는 거죠. 네. 그래서 우리 좀 새해에는 이런 좀 억울한 일을 좀 당하지 말고 제발 좀 이런 좀 악의 무리들한테 자양분을 좀 제공하는 그런 희생양이 좀 되지 마라. 이런 얘기를 좀 남기면서 저부터라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. 요즘 정말 사회가 각박해지고 어떻게 하면 남의 허점을 노려서 그게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닐 텐데 그렇게 남한테 그 해코지를 하면서 뭔가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것이 좀 만연하는 좀 분위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